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 종가가 그래도 잘 끝났습니다. 종가가 지금 5% 올라가면서 5,300만 원이 회복됐어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도 장중에 잘 올라가서 종가 5%에 360만 원이 넘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찍어주고 재상승이 나와서요. 근데 요 재반등 구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상승이 몇 프로 됐냐가 따라서 중요하다고 하진 않았죠. 그래서 비트코인 5,400에서 5,500만 원이 넘어가 줘야 그 다음에 위치를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현재로서도 조금 그렇게 흐름은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도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움직임은 저점을 찍어주고 나서 반등폭이 1차 5,300만 넘어가고 이제 2차 구간이 남았죠. 여기 5,400이 남았는데 과연 5,400만 원 자리를 좀 쉽게 넘어가 줄 거냐?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 2020년 4분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로 참고해서 한 거지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까지 봤을 때도 작년과 비슷하다고 해서 뭐 크게 움직임이 뭐 똑같냐, 상승폭이 코앞이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지금 상승으로 뭔가 이끌려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조만간 시장이 하락 나오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5,400에 대한 이 부분이 다시 회복이 못할 경우에는 5,300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겠죠, 짧게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안으로 요 라인을 회복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는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자, 1시간 봉으로 놓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5,400에 대한 부분, 5,400, 5,450이네요. 5,450만 원. 5,450만 원이니까 지금부터 뭐 한 7, 80만 원 정도 더 올라가서 마감이 되는지 한번 살펴만 보고 그렇게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밑으로 안 빠진다고 하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밑으로 안 빠질 것 같지는 않고 타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어제 그 미국 시장이 또 빠졌습니다. 그쵸? 미국 시장이 또 밀렸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포지션이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와 있어요. 나스닥이 월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거의 이제 꼭대기에서 요렇게 와 있는데, 여기서 한 번만 쭉 빠져버리면 하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뭐 주식으로 따지면 네이버나 카카오 약간 그런 꼴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어제 하루 동안에는 움직임 폭 좋았고,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나머지 개별 코인들 강세도 동반이 돼서 같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안전 장세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되는 코인들은 지금 뭐 많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약하게 그냥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후 가서 오후 1시가 돼서 다시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종가 기준으로 늘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아직도 똑같아요. 저항선 못 뚫었고 추세 못 뚫었고, 그죠? 아직 못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이 못 갔으니까 계속 지켜봐 있는 상황이 맞고요. 함부로 이제 뭔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기사를 보고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양봉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약합니다. 일봉으로 봤을 땐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딛고 반등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려했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악재를 좀 기준으로 놓고 많이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상승으로 인해서, 어제 상승장으로 인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 뭐냐면은 분명히 흐름이 좋진 않은데 어제 하루 일시적인 번쩍임의 반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막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덫이 될 수 있다. 예, 덫.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죠? 눈으로 직접 보고, 감으로 하면 안 되고 눈으로 보고 투자하자.
감으로 그냥 찍고 가겠지. 괜찮은데 얘네도 가네, 얘도 올라가겠네, 요런 식으로 감으로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시장에 비례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짚어보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이제 코인 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은, 자, 잠깐 볼까요?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나스닥 종합입니다. 나스닥 종합 일봉인데 월봉으로 다 딱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거 안 높아 보이나요? 이게 지금 현재 위치가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을 요거 지금 토탈로 땡겨서 보니까 과거의 요 시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흐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이런 포지션에서. 그래서 요 보시면 이제 5일선이 이제 이번 달에 끊기면, 그쵸? 사실상 이제 지금 10월 달이 됐기 때문에, 10월 1일이 됐기 때문에 얘 그냥 종가로 보게 되면 5일선이 깨져버렸어요. 살짝 걸쳤네요. 살짝 걸치긴 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시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될 수가 있고, 많이 빠진다고 한다면 한 12,000포인트까지 좀 보고 있어요. 일봉상 놓고 봤을 때 최근의 움직임도 이렇게 하락이 되면서, 그죠? 여기서 이제 개파락이 처음으로 발생됐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또 밀리고 있어요. 여기서 살짝만 꺾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우르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많이 잡힐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되겠고, 저런 자리에서 하락이 된다고 한다면 과거에 이렇게 밀렸던 이런 하락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을 코인 시장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대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일부 코인들을 제가 보니까 기사들로 해가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기사는 맞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저항도 돌파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기 정고점 6천만 원도 못 넘어갔고 했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는 아직도 지켜봐도 되는 그런 흐름은 맞다. 그러니까 당장 서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 대한 결과물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안 나오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너무 조용히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에 최근하고 그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상장 폐지 나오고 투자 유의 나온 거는 그걸로 다 끝낸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번 달에 답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빠르게 하기로 했고, 자,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보셔야 되는 그런 시장임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메이저들 코인을 잘 보셔야 돼요. 메이저 코인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포함한 나머지 메이저 코인들을 집중적으로 잘 체크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자는 거는, 자, 이더리움이 하락폭이 만약에 나왔을 때, 과거처럼 이렇게 빠졌을 때 어디 가서 공략할 건지 작전을 짜놓자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부분을 꼭 해야 되고, 그러면 요거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번 장에 강세장이 올 경우 돈을 정말 크게 벌 수 있는 시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지금 아직 확고하게 나온 흐름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경우의 수를 좀 여러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좀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금 짜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늘 준비하자는 얘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준비가 아니고 돈 벌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돈 벌 준비. 다 팔아서 현금화 그런 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하락장 왔을 때 돈 벌 수 있는 세팅을 미리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집값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를 넘었습니다. 원래 2% 중후반에서 움직이다가 3%를 넘었어요.
금리가 급등하니까 지금 막 여기저기서 어떤 좀 반응들도 보이고, 우리나라 만약에 제가 이제 최근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다 깨져요.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처라는 투자처의 어떤 상황은 다 깨지면서 반대로 안전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올 건데, 지금 굳이 안전자산으로 가기보다는 코인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수익이 또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하락 대비해서 저점 공략을 나름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저점 공략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상승 나올 때 보니까 개별적으로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 있던 반면에 메이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가고 비실비실한 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눈여겨서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제 10월달 왔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진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은 큰 하락이 올 위기 다음에 올 큰 상승, 예, 요건데 요때 하락될 때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관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현금을 모아가고 있어요. 모아두고 있습니다. 계속 생기는 대로 계속 모아놨다가 이런 폭락장이 온다고 했을 때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위치를 많이 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개별적인 어떤 작전은 필수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사는 사실상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여기 지금 중심선 못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아직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많기 때문에, 저항을 굳이 그림으로 비교하자면 여기, 예, 여기가 다 저항이에요. 못 올라갑니다. 제일 무거운 자리니까 저기가.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지금은 이제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되어버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에 5,200만원 회복된 것도 사실 잘 됐어요. 네, 잘 올라온 거예요. 그 회복된 것만으로도.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좀 눌리지 않을까.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5,450인데 5,500 그 사이로 해서 돌파 시점이 잡히는지 보고 다시 다른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달라요. 뭐냐면은 5,500 위에서는 이렇게 A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5,500 밑에 있을 때는 B의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A가 뭐고 B가 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A면은 조금 상승 방향성을 높여서 볼 수 있는 거고, B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봐야 되는 포지션이죠. 예,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에 대한 분별력은 반드시 갖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아직 5,500이 회복이 안 됐다 보니까 지금은 B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그리고 한 달 한 달 앞두고 악재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또 좋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상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나머지 약한 코인들은 모르겠지만 메이저 코인들은 난 갈 걸로 봐요. 근데 하락장을 아무래도 거쳐다 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때 오히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공략을 하자는 거고,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버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장 긴 흐름으로 어쨌든 내년까지는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